황금가지라 불리는 귀한 약초 겨우살이 해발 1300m의 설산, 고된 여정이 시작된다. 체감온도 영하 30도, 혹한의 겨울 산행.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어떤 분들은 뭐 못 빠져나가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기 있네. 있어. 25m의 나무 꼭대기, 푸른 빛의 겨우살이가 모습을 드러낸다. 한겨울 황금가지를 쫓는 사람들, 그 험난한 여정이 지금 시작된다. 연일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 약초꾼들이 한 곳에 모였다. 몸에 약이 되는 한국의 전통 약초들. 사시사철 약초꾼들이 전국의 사냐를 헤치며 어렵게 얻어낸 것들이다. 이 겨울에도 어김없이 약초꾼들의 출발 준비가 한창이다. 겨우살이 채취를 위해서는 길이가 10m 이상 되는 긴 장대가 꼭 필요하다. 이거 밑에서 딸 거 2개 있고 그 보통 높은 데에 올라오면 한 30m 높이에 있어요. 30m? 네, 얕은 데는 얕은 데도 있는데. 여기서 침낭 하나씩 집어넣어. 집으로. 침낭까지 다 가지고 뭐 며칠. 혹시나 이제 우리가 산에 가면 혹시나 또 이제 늦어가지고 비박을 하는 경우 가끔 있어요. 우리가 또 산에 가면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침낭을 하나씩 꼭 챙겨갑니다. 늘상. 네. 고생하러 갑시다. 고생하러 이제 내고 갑시다. 어깨 가득 짊어진 짐. 속세의 안락함은 이곳에 두고 떠난다. 틈만 나면 산으로 향하는 게 일상이 돼버린 이들이지만 겨울 산행은 이들에게도 부담이 된다. 겨울산은 꽁꽁 얼어붙어 있다. 눈이 오게 되면 봄까지 눈이 안 녹아요. 여기 집이니까 올 수 있다고. 산 초입부터 고생길이 시작됐다. 이 차가 봐 이렇게 이 아저씨가 참네. 아살 움직여야지. 사륜 자동차도 절절 매면서 오르는 산길. 식은땀이 절로 난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아직 까마득하다. 겨울산에 오르기 전 마지막 점검을 하는 사람들. 2중 3중으로 눈길을 대비한다. 완전 무장을 해야 되나? 눈 가면 팔이 시려서 안 돼. 스피치는 이걸 해야 돼. 방한용품은 이들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비들이다. 어디를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여기 꼭대기 올라가려고. 저기요? 해발 1300m. 눈 덮인 설산은 보기엔 아름답지만 오르는 이들에겐 위험천만한 길이다. 처음 발자국을 새기는 이들. 이런 길을 앞으로 얼마나 걸어야 할까? 초입부터 눈이 이렇게 많으면 위에는 어느 정도예요? 그 위에는 거의 발목까지 빠진다고 봐야죠. 골 같은 데는 뭐 허벅지까지 빠지는 것도 있으니까. 일로 넘어. 각오는 했지만 마음이 무거워진다. 눈밭에 푹푹 빠지는 발. 다리에는 평소보다 2배로 더 힘이 들어가 시작부터 기진맥진이다.
해발 몇 미터나 되는 거예요? 저기 한 1300m 돼요. 이게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4시간 걸리겠죠. 겨우살이는 해발 700m 이상 고지대에서만 자생한다. 그 고생길을 넘어야 찬바람을 뚫고 움트는 생명, 겨우살이를 만날 수 있다. 산을 오른 지 1시간째. 수북히 쌓인 눈 때문에 서서 가는 것도 쉽지 않아. 차라리 기어가는 편이 더 안전하다. 아이고 내가 진짜 기억하네. 아이고. 몸의 중심이 앞쪽으로만 쏠리는 상황. 게다가 경사가 가파르다. 아, 경사가 몇 도나 될까요? 이 정도면 한 65도, 한 70도. 약초꾼들은 등산로가 아닌 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로 다니는 게 기본이다. 체력도 금방 소진되지만 길을 잃기도 쉽다. 방향을 어떻게 잡고 하시는 거예요? 방향은 보통 이제 산 등성이를 보고 7, 8분 흥선에 참나무 굴락지가 많이 있는 쪽을 보고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참나무 예. 군락지가 있는 거죠? 예, 참나무에 많이 붙으니까 참나무가 멀리서 보면 한 7부, 8분 흥선에 참나무가 쫙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을 목표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2시간째 계속된 산행. 이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중간 점검에 나선다. 이렇게 해야 돼요. 헐거벗은 나무들 사이에서 겨우살이를 찾아야 한다. 나무가 빽빽해서 안 보이잖아요. 어디가 뭐가 달려 있는지. 그러니까 올라가서 봐야죠. 나무를 오를 때는 신발에 승조끼를 부착한다. 아, 이게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나무가? 한 25m. 그 정도 되겠죠? 25에서 한 3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나무가? 한 발 한 발. 나무를 오르는 일은 사르름판을 걷는 듯하다. 바짝 마른 겨울나무는 낙상의 위험이 더욱 크다. 건너편에 한번 봐봐. 보면 많지.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성우 씨의 대답을 기다린다. 과연 겨우살이는 있는 걸까? 저쪽 지금 저 골짜기 쪽으로 동쪽으로가 좀 붙어 있거든요. 좀 보이세요, 겨우살이가? 예, 지금 날등 쪽으로 겨울살이가 조금씩 보이거든요. 어. 그쪽 방향을 잡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 걸어서 가면? 대략 한 1km? 1km? 예. 그럼 내려와 올라가자. 600이나 한 700 정도 되겠네, 700. 아, 그러면 내려와서 올라가게. 갑시다. 눈의 높이는 점점 더 높아진다. 그런데 이때 괜찮으세요? 심장이 내려앉는 아찔한 순간,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이고. 거기서 뭘 잡아요, 그래? 썩은 걸. 이쪽으로 해서. 떨어졌어. 아직도 심장이 뛴다. 겨울에 산에 오는 게 자체가 위험하죠. 그러니까 혼자서 오면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이렇게 팀을 이뤄서 와야 돼.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눈 덮인 설산은 순간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는다. 기대야 씨 조심해. 네. 이거 다부터까지 불러. 촬영을 해야 하는 제작진에게도 압족거리다. 잠시 팔을 헛디딘 순간 그러니까 조심해. 네. 나무 잘 잡고. 네. 이거 무슨 뭐 잡도 못해 나 이거. 일로 와, 일로. 여기서 이끼를 잡아라고. 이끼를 잡아라고. 무릎까지 빠지는 눈의 높이. 눈길은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거기가 계곡이었어. 엄청 뻔해요. 꽁꽁 얼어붙은 발은 돌덩이 같다. 지금 눈이 몇 센치나 지금 쌓여 있는 것 같아요. 30cm 철수 넘을 것 같은데. 이런 길을 얼마나 가야 되는 거예요? 한참 가야 돼요. 한참. 한참 얼마나요? 한 시간 넘게 가야지. 어렵사리 한 걸음을 옮기면 미끄러져서 두 발 더 뒤로 물러나게 되는 눈밭. 얼마나 더 가야 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설산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이들.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자신만의 한계를 경험한다. 겨울인데 땀이 다 나네요. 모처럼 운동하네. 참나무 굴락지네. 자, 보면 있겠다. 한번 올라가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있을 거야, 아마. 이 전부 참나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겨우살이는 참나무 겨우살이다. 나무들의 잎이 다 떨어지는 추운 겨울, 겨우살이는 그 신비한 얼굴을 드러낸다. 이제 지금부터 많이 보일 거야, 아마. 예, 겨우살이로 고사했으면 이 근처에 이제 너머로 많이 보일 거야. 이제부터 많이 보일 거야. 겨우살이는 나뭇가지 끝에 매달려 살아간다. 겨우살이를 찾으려면 몸이 뒤로 젖혀질 정도로 끊임없이 나무를 올려다 봐야 한다. 과연 겨우살이는 이곳 어디에 몸을 숨기고 있을까? 드디어 찾은 것일까? 어디 있어요? 할머니 일하면 자기 짱때 그래. 저 높은 나무의 끝, 꼭 새둥지처럼 보이는 겨우살이가 척박한 땅에서 푸른 빛을 내고 있다. 한 분에게 만날 때 이 기분으로 지금 산에 올라오면 힘들어도 본격적인 채취 준비가 시작된다. 채취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짱대 끝에다가 낫을 달아가지고 요걸로. 예, 나무를 훼손시키지 않고 겨우살이만 따내려고 지금. 이것도 봐요. 자, 올려보겠습니다. 약초는 찾는 것만큼 채취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최근 겨우살이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나무를 베어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진정한 약초꾼은 돈을 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캐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자만이 값진 산의 보물을 발견했을 때의 희열도 느낄 수 있다. 마침내 겨우살이가 땅 밑으로 내려온다. 겨울이 될수록 그 잎이 푸르게 변하는 겨우살이는 다른 나무에 얹혀 사는 기생식물이다. 그 강인한 생명력 때문인지 겨우살이는 예로부터 항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 지금 끈적끈적하니 이 진액이 나와요. 이 열매는 겨울철 새들의 먹이가 된다. 이 열매가 이제 새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멧새라든지 까치라든지 이런 애들이 요걸 따먹어요. 따먹으면 요게 점액질이 있어갖고 부리에 딱 붙겠지. 그러면 그 부리를 떼려고 옆 참나무에 가가지고 비비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씨가 발화가 돼갖고 붙는 거예요. 요 씨가 자기들 생존 전략이야. 예. 이거 맞아도 안 아픈데요? 이 순간이 약초꾼들에겐 가장 보람된다. 추위에 얼었던 몸도 쌓인 피로도 잠시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 하지만 몇 시간 눈밭을 헤매며 고생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양이다. 경사 너무 세. 보통 따면은 한 10kg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따는 거는 겨우살이가 많이 안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3kg, 5kg 정도밖에 안 돼요. 산에서는 다 내 욕심 챙기고 내 맘대로 되면
뭐 산에대기는 맛이 나겠습니까? 일할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러는 거죠. 저기서 놀러 올라오면 놀러 와. 저기서 꼭대기에서 흔들기 놀러.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는다. 어미자차로 잠시 추위를 녹이는 이들. 오로지 돈을 위해 약초꾼이 됐다면 이해 타산이 맞지 않는 겨울 산행을 굳이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콧물 나고. 아유. 카톡은 그래 한다고. 몸이 확 풀리네. 산에까지 와갖고 한다고 하고 있어. 자, 배고픈데. 아이고야 이거. 저랑이 다 깨졌어. 겨울 산행은 특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흔한 달걀도 이곳에선 귀한 음식이다. 아, 딱 꿀맛이네, 그러네.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그죠? 쉬운 게 아니죠. 남이 시켜서 하면 못하고 스스로 조화가 즐겁게 해야죠. 좋아야 하지.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를 해야지 뭐. 이걸로 얘들 먹이고 살리고 하니까 내 힘도 안 들 때까지는 얘들 키울 때까지는 최선을 다 해봐야지. 질긴 업보처럼 사시사철 사는 이들의 삶의 터전이다. 오후 3시 끝이 보이지 않는 산행은 5시간째 계속되고 있다. 냉기가 흐르는 겨울 계곡은 그 옆을 지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한기가 돈다. 게다가 어디가 계곡이고 평지인지도 알 수 없다. 입을 벌린 바위 틈 사이 그 속에 다리가 빠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잘못 물이 많이 쌓였다고 했는데 잘못 밟다가 바로 보통 약초꾼들이 많이 다칩니다. 다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못 빠져나가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쪽에 있거든요. 특히 크레바스의 위험은 이곳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겨울에는 되도록 팀을 이뤄 움직인다. 서로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수시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한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약초꾼들의 발길이 멈춰졌다. 다시 한번 겨우살이를 발견한 것일까? 이 나무가 다 죽었잖아 말라서. 이 참나무가 겨우살이가 너무 많이 붙어 놓으니까 수액을 다 빨아먹어서 죽어버렸어.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나무가 죽어가죠. 다 죽어가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어렵게 찾은 참나무 군락지. 그런데 나무가 말라버렸다. 이게 겨우살이는 기생식물이거든. 이 참나무에 수액을 빨아먹고 자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액을 빨아먹으니까 이 참나무가 고사를 해버려. 겨우살이가 수액을 더 빨아먹을 게 없으니까 겨우살이도 죽어버려. 죽고 이제 나무도 고사하는 거야. 같이 죽는 거야. 예. 하고 있고 거의 고사를 하네. 질긴 생명력의 겨우살이는 나무에겐 암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겨우살이를 쫓아온 이들은 결국 또 허탕을 치고 말았다. 저거를 한번 작업해봐. 힘 좀 드네 오늘은. 몸이 좀 더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 몸은 얼어붙다 못해 점점 굳어져 버린다. 발에는 쓰라린 통증도 전해져 온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 있어요? 하나 날렸네. 절망의 끝. 다시 겨우살이가 걸려 있다. 그런데 겨우살이가 달린 곳은 비탈면의 급경사. 접근하기도 쉽지 않다.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어렵다.
그만 내려도 되고 뭐. 여기서 더 내리가 많대요. 과연 이번엔 제대로 수확할 수 있을까? 얼마 10kg 되겠다 10kg. 보기에도 제법 많아 보인다. 몸이 가벼워 나무 타는 일을 도맡아는 최성우 씨. 지켜보는 사람들도 숨죽인다. 조심해서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 겨우살이의 가격은 10kg에 10만 원 선. 그만큼 더 많은 양을 채취해야 산에 오른 보람이 생긴다. 그렇게 찾아 헤맨 겨우살이. 이거는 붉은 겨우살이잖아 이거.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 왜요? 독성이 있어가지고 이 끓이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채취를 안 해요 이거는. 남쪽 지방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붉은 겨우살이는 약초꾼들 사이에서는 금기시돼 있다. 그냥 내려와요 그냥 못 먹으니까. 모든 게 헛수고였다니 헛바람이 밀려온다.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어쩔 수 없죠 뭐. 산에 다니면 다반사 아닙니까? 사실 약초를 캐며 산다는 것은 외롭고도 고달픈 일이다. 잠깐만 신발 뒤집어지. 그런데 잠깐 사이 큰일 나. 민박형이 빠져나왔네요. 네. 그래도 산에 다니면 각박한 삶 속에서 여유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이 산 저 산을 누비며 맞은 늦은 오후, 이들의 발길이 멈춰선다. 길 아닌 길, 묵직한 바위산이 이들 앞에 놓여져 있다. 갑자기 부딪힌 장애물, 피하거나 맞서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낙엽 치우고 올라가. 낙엽 치우고. 저 돌아갈 수가 없잖아. 저 안에 다시 내려가서 돌아가야 되는데. 올라가봐. 천천히. 조심해서. 천천히. 조심해서. 낙엽을 밟지 마. 낙엽 밟으면 쭉 미끄러져. 낙엽. 짧은 겨울해가 지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누구 하나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다. 자칫 발을 잘못 디디는 순간 순식간에 절벽 아래로 밀려날 수도 있다. 과연 이들의 여정은 계속될 수 있을까? 아, 저기 있네. 한파를 견딘 강인한 생명력 겨우살이. 폭탄의 추위 속에서 황금가지를 쫓는 사람들이 있다. 위험천만한 겨울산에 눈길을 헤치며 자연과의 싸움이 계속된다. 어떤 분들은 뭐 못 빠져나가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저기 있네. 아, 있어. 마침내 25m의 나무 위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황금빛 겨우살이. 6시간째 계속된 산행. 그런데 육중한 바위산이
이들의 앞을 가로막는다. 위태롭게 절벽을 오르는 사람들. 과연 이들의 산행은 계속될 수 있을까?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된다. 조심해. 여섯 시간 만에 눈밭을 빠져나온 이들. 그런데 이번엔 거친 바위산이다. 으차. 야, 조심히 와라. 그쪽에 잘 보고 해. 모두가 긴장되는 순간 조심해. 제작진에게 손을 내민다. 진짜 미끄러져 이거. 저지. 나게.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위태롭게 절벽을 오르는 제작진. 이런 거 잡지 마, 이런 거. 이거 잡으면 큰일 난다. 낙상이나 골절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 제작진까지 모두가 무사히 장애물을 넘었다. 평지에 발이 닿자마자 긴장감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진다. 미끄러워가지고 잡을 게 없어가지고 혼났네. 다니다 보면 이런 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들어 많이 있어요. 한번 올라가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있을 거야 아마. 올라가봐. 능선으로 쭉 타자고. 귀한 약초가 널려있지 않듯 약초꾼에게 쉬운 길이란 있을 수 없다. 이제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이번엔 돌길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다. 산 넘어 또 산이다. 경사가 얼마나 될까요? 한 60도 안 되겠어요. 60도, 70도. 누구나 금방 쉬 지치게 만드는 길이다. 이런 파이산은 얼마나 올라가야 돼요? 이게 일을 한 1시간 넘게 올라가야 돼 여기. 조심해 조심. 파이산은 더 위험하겠어요. 이게 이제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이 막 저쪽에 숲풀이 우거져 있잖아요. 그러면 치고 가기 힘들단 말이야. 차라리 일로 올라가면 시야 확보가 되니까 편하지. 근데 너무 가파르네. 아이고. 가파르고 뾰족한 바위산. 기진맥진한 몸은 탈진할 것만 같다. 심장은 터질 듯하고 한겨울이지만 겉옷을 벗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온몸에 땀이 찬다. 땀이 나. 땀이 다 나. 싫어 좀. 어느덧 해발 1300m의 정상이다. 하수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하수구. 어떤 게? 이거요. 이것이 하수오의 줄기다. 이걸 이제 따라가 추적을 해야지 큰 놈들을 켤 수가 있거든. 고구마가 그러면 캐다 보면 하수오는 뿌리 줄기가 땅 속으로 뻗으면서 군데군데 고구마같이 굵은 덩이 뿌리가 생긴다. 중국의 3대 명약으로 꼽히는 하수오는 40세가 넘어 먹으면 백발이 다시 까매진다는 전설이 내려올 정도로 약초의 황제라 불린다. 벌어졌지 왜 밑에 있어. 그 밑에 또 하나 달려있는. 신장을 강화시켜주고 간을 보호해주는 약재. 네. 가는 길에 보너스면 뭐 훌륭하다. 길이에 따라 다르지만 자연산 하수오의 가격은 한 뿌리당 1-20만 원 정도. 그래도 빈손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몇 시간째 계속된 겨우살이와의 숨바꼭질. 겨우살이는 해발 700m 이상 되는 높고 추운 곳에서 자생한다. 성호 씨 올라가가지고 예. 저 건너편에 많이 있는 거 한번 살펴보라고. 벌거벗은 나무들 사이에서
초록빛을 발산하는 겨우살이는 나무 위에서 보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편집해 봐봐. 많지. 과연 겨우살이는 이곳 어딘가에 숨어 있을까? 그 계곡에 많지 않아? 형님 저쪽 건너편 그쪽으로 좀 붙어 있고 날선 쪽으로 쭉 밑으로 계속 붙어 있고. 아니 나무는 가는 길은 좀 어떨까? 산을 하나 넘어가야 하니까요. 좀 힘들게 가봐야죠 이제. 좋게 50cm가 넘는 눈밭에 자꾸만 발이 빠진다. 몰아치는 바람과 추위에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상황. 여름에 비하면 시간은 2배 정도 더 지체된다. 얼음 덩어리가 된 몸은 마치 마비 증상이 온 것처럼 뻣뻣하다. 매번 올라와도 올라올 때마다 참 초기는 시끄리고 숨차고 힘들고. 산을 몇 년이나 타셨는데요? 산요 한 30년 넘죠. 35년. 35년을 타셨는데도 올 때마다 힘드세요? 예. 예전에는 조금 덜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무척 힘드네요. 올 때마다 뒤에서 누가 잡아 당기는 것처럼 힘드네요. 이제는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도 힘에 부친다. 체력은 고갈된 상태. 그런데 목적지까지는 아직 한참 가야 한다. 더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조심해. 그래도 내려가는 게 안 나을까? 아이고 어려워지는데 어려워지는데 웬만하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좀 기박하는 게 안 나아. 너무 멀지? 내려가기에는 길이 너무 멀죠? 어려워지면은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 아직 안 돼. 다리 다칠 수도 있고. 지금 가면 최소한 지금 가면 8시쯤 떨어지는데 컴컴하면 12시에도 못 내려가. 그러니까는 돌아가기엔 너무 먼 길을 걸어왔다. 영하의 날씨에 산속에서 잠을 청하는 일도 쉬운 게 아니지만 해가 진 다음 하산하는 일은 그보다 더 위험하다. 찬 공기로부터 바람막이를 해줄 나뭇가지와 풀을 구해온다. 이 풀은 오늘 하루 이들의 푹신한 이불이 돼줄 것이다. 아이고 어려죽지는 않겠다요. 됐다. 이게 이러면 냉기가 훨씬 덜 올라와 이러면은. 그럼 한겨울에도 하루 정도는 이렇게 가뜩이 지낼 수가 있어요. 겨울에는 잠자리를 정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 짐승이 올 위험도 있고 습기가 많으면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다. 햇빛이 잘 들면서도 평평한 곳에 세운 임시 처소. 늘 해오던 일이라 순식간에 집 한 채가 지어진다. 얼마 만에 앉아보는 것인지 자, 우리 이 순간 자, 미숫가루 좀 얇은 비닐 천막과 동료가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된다. 에이, 이라도 먹으면 덜 낫지. 뭐예요? 이게 미숫가루. 이게 따. 자, 산중에서는 네, 누구도 이게 배불리 넣어도 먹을 되지 생각을 않고. 하지 않는다. 선식이에요, 선식. 춥고 배고프고 위험한 일. 이런 고생을 자처하면서 왜 이들은 자꾸만 산에 오르는 것일까? 미숫가루 맛있죠. 한 360일 중에 한 150일 이상은 산을 다닌다고 봐야죠. 산에 올라가지고 뭘 채취러 갔는데 하나도 안 보이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내려올 때 그 앞에 눈 앞에 딱 보일 때 그때가 난 제일 보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희열이 희열이 아니라 고마움, 나는 그게 항상 고마움이라고 생각해요, 신령님한테. 그때 그 고마움은 눈물이 핑핑하죠. 한겨울 한파 속에서 베개. 새우잠을 자야 하는 이 시간도 그 보람을 향해 가는 문턱일 것이다. 겨우살이는 약조꾼의 삶을 닮아 있다.
다음날 아침 날씨는 쌀쌀하지만 청명한 기운이 온 산에 가득하다. 눈을 뜨자마자 또 산을 헤매는 이들. 오늘은 겨우살이보다 먼저 찾고 있는 게 있다. 야, 방법이 없다 야. 뭐라고요? 계곡에 물이 없어 얼어서. 여기 계곡이에요 여기가? 예, 계곡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눈을 하얀 눈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계곡. 이렇게 위에 걸 걷어내면 그러나 물을 구할 방법은 있다. 맨 위에 있는 눈을 걷어내고 담아가지고 깨끗한 눈을 물병에 담아둔다. 예, 깨끗하네 뭐. 그 정도면. 이들만의 오랜 노하우가 담겨 있다. 가다가 보면 눈 깨끗한데 이렇게 담아가지고 녹이고 먹고 해야지. 방법이 없지 뭐. 예. 산은 불평보다 인내를 가르쳐 준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다. 깡패야. 예. 여기 말아서 저 많이 있다 지금. 어디 가요? 과연 찾은 것일까? 아 저기 있네. 아 있어. 여기 여기 올라가자.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예. 저 많이 나오겠다 야. 자, 저 하늘을 보라고. 하늘을 딱 보고요. 하늘을 딱 보면 거기 까치집처럼 동그랗게 예. 걸려 있지. 그 모습이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칠 법하다. 저기 한번 보세요. 저 엄청나게 달렸다. 야, 이거만 해도 오늘 되겠다. 어렵게 발견한 참나무 겨우살이. 다른 나무에 기생해 겨우 산다고 하여 겨우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다. 묵은 피로가 날아가는 기분이다. 기분이 좋죠. 이 정도 같으면 뭐 상당한 양이니까. 한 이 정도 하면 네 마대는 충분히 나오겠는데. 최성우 씨가 다시 나무 탈 준비를 한다. 한파가 몰아치는 날씨. 그가 의지할 곳이라곤 자신의 두 팔과 두 다리, 신발에 착용한 승조끼가 전부다. 긴 장대만 사용해도 되지만 나뭇가지를 자를 수 있어서 나무를 타는 경우가 많다. 한겨울 녹색이 불나벗기는 겨우살이. 이런 이유로 겨우살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성한 식물로 여겨져 왔다. 겨우살이는 절대 땅을 밟지 않는다고 해서 신선초라고도 불린다. 드디어 신선초 겨우살이가 지상으로 내려온다.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겨우살이는 박하향 같은 독특한 향 때문에 차로 마시거나 술로 담아 먹는다. 1박 2일간의 여정, 드디어 고생 끝에 빈 자루가 꽉꽉 채워진다. 조심해. 기분이 좋죠. 굉장히. 기분이 좋지. 표현을 좀 하자면 어떤 기분이에요? 뭐랄까 뭐 어떤 아주 그 귀한 어떤 이 보물을 찾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지. 예. 그런데 자루의 무게가 언뜻 봐도 상당하다. 20-30kg의 양. 본래 하산길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수월한 편이지만 이들에게는 예외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여기 가지고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맨몸으로 가기도 힘든데 짐 메고 가면 힘들죠. 시야가 가려지다 보니 오히려 넘어지는 일도 잦다. 조심해. 그걸 딱 걸려버려. 아이고. 내려가는 길도 고행이다. 무거운 돌 하나씩을 얹은 듯 몸은 무겁지만 그래도 돌아갈 집이 있으니 마음만은 따뜻하다. 며칠 뒤 시원한 바다가 펼쳐진 곳에서 이들의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됐다. 어디로 가시는 아, 우리 지금 저 섬에 동백겨우살이 채취하러 가는 겁니다. 동백겨우산. 예. 그럼 동백겨우살이 같은 경우에는 그 발견하기도 힘들 뿐더러 동백나무 군락지에 무조건 분포하는 게 아니고 좀 희귀해요. 발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섬에 그걸 찾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엔 겨우살이 채취를 위해 섬으로 떠난다. 배를 탄 지도 40여 분.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다. 또 다른 여정의 시작. 이번엔 또 어떤 길이 이들 앞에 펼쳐질까? 설산과 달리 이번엔 수풀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이제 보통 이런 나대지에 동백나무 이렇게 군락지가 조성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대지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옛날 같으면 농사를 지었으면 괜찮은데 이게 나대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갈대숲이 쫙 있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은 길을 만들며 나아가는 약초꾼들. 그러다 보면 부딪히고 가시에 찔리는 일도 다반사. 엄나무. 찔리셨어요? 이 엄나무 가시가 살속을 파고들 어우 바지 속 맨살까지 파고든 가시. 살이 욱신거린다. 살을 타고 들어와 이게. 아우 굉장히 아파. 가시방석과도 같은 산행. 그런데 어디 있어요? 여기 동백꽃 보이잖아요. 저기 동백나무 있네. 1시간쯤 산에 오르자 동백나무 군락지가 눈에 들어온다. 차디찬 겨울 속에서 더 곱게 피어나는 붉은 동백꽃이 고고한 자태로 빛나고 있다. 자, 잘 한번 살펴봐. 뒤에 있을 것 같아. 아이고. 마치 원시림을 연상시키는 동백나무 숲. 그 끝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동백나무가 펼쳐져 있다. 이게 전부 동백나무예요? 네, 전부 동백나무인데 완전 밀림이잖아, 밀림. 대단하잖아. 동백나무에 기생하는 동백나무 겨우살이는 1kg에 30-40만 원 선으로 겨우살이 중에서도 고가다. 그러나 동백나무 겨우살이를 찾는 것은 숨은 그림 찾기와 같다. 고개가 빠지도록 몇 시간째 나무 위를 보고 또 봐야 한다. 하늘만 보고 다니니까 밑에를 못 보잖아요. 여기 다 돌밭이잖아요. 잘못 터뜨리면 이런데 발 치이면 발목 나가거든요. 발목이 나가거나 인대 나가고. 그러면 동행자 없으면 큰일 나요. 험한 산골짜기와 능선을 넘나드는 약초꾼들에게는 어디를 가도 늘 위험이 따른다. 위가 밑에만 좀 보이죠. 눈에 잘 안 띄어요? 잘 안 띄어요. 이게 왜냐면 동백나무 잎하고 비슷해. 비슷하기 때문에 멀리서는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가까이서 이렇게 자세히 유심하게 살펴봐요. 저기 긴자세요. 소나무까지가 딱. 아, 네, 소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 소나무 속까지하고 좀 비슷해요. 여기 이쪽에 동백 겨우살이 이게 여기 있네. 여기 쭉 채고 바로 올라가면 앞에 여기. 이 앞에 보면 보이죠 이게. 눈앞에 두고도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어디인가요? 아 이거 여기 가운데 보이지? 어디요? 겨우살이는 기생하는 나무에 따라 그 모양도 제각각이다. 송호 씨는 요 가지 있잖아. 요 가지가 좋잖아요. 요 가지를 차고 좀 올라가고. 아이고. 예. 이번엔 한 명을 제외한 3명이 다 나무에 오르기로 한다. 동백나무는 비교적 높이는 낮지만 워낙 가지가 얇아서 잘못하면 나무가 부러질 수도 있다. 아슬아슬 손에 진땀이 나는 순간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나무 위에서 동백나무 겨우살이 채취가 시작된다. 네, 따고 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오간 지 30분째. 그 모습이 해초와 비슷한 동백나무 겨우살이가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낸다. 양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뭐 어느 정도 딸 만큼은 있어요 이게. 지금 요번에 꼭대기 보니 다 있잖아. 다 붙어 있잖아 지금. 예, 제법 양이 되겠어요. 약초꾼들에게 동백나무 겨우살이는 겨울 산행에서 얻을 수 있는 대물이다. 그러나 사고의 위험은 그림자처럼 늘 이들을 따라다닌다. 조심해요. 그 가지 약하대. 아, 그 가지들이 많아서 굉장히 번거롭겠어요. 막. 그냥 넝쿨이 너무 많으니까 넝쿨에 몸이 걸리니까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단단해요. 겨우 따왔어요. 한 나무에서 나오는 양이에요? 예. 해초의 전기가 들어있다는 전설처럼 신기하게 동백나무 겨우살이의 맛도 해초를 닮았다. 민간 쪽에서는 이걸 항암 쪽으로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게 먹어보면 신맛이 납니다. 그 신장 쪽에, 예, 신맛이 나는 게 신장 쪽에 이제 그 약성을 내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 동백나무 겨우살이의 채취를 시작한 지도 3시간째. 보물찾기를 하듯 산 이곳저곳을 살펴본다. 귀하니까 요거라도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 들인 수고에 비하면 초라한 양이다. 그러나 제 손으로 귀한 약재를 찾았을 때의 긴장감과 흥분은 끼 올라가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이거 많이 돼야 500g이나 되나요? 500g도 안 될 것 같은데. 500g?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500g 좀 못 되든지. 힘들게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 짜증이 날 거야, 그죠? 근데 내가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고 약초를 좋아하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뭐 다른 일보다는 즐겁죠. 힘들지 않고. 야, 센서 집 챙겨 빨리 가자. 오, 고양이 세수네. 고양이 세수만해요? 소리 깨질라갔다 깨질라게. 좀 즐기긴데. 아, 향도 좋네. 맛있다. 바람 같다. 바람 같다.